여러분, 오늘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에도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바로 그 성실한 사람들이 60대가 되면 가장 가난합니다. 반면에 젊은 시절 저 사람 저래도 되나 싶었던 친구는 어느 날 보니 건물주가 되어 있어요. 왜일까요?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투자합니다. OECD 1위 사교육비, 학원비로 쏟아붓는 돈이 연간 수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단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해진다고 배웠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상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5년 후에는 오늘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중동에서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유가는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릴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경제 유튜브는 온통 폭락 경고, 현금 보유가 답, 지금 당장 팔아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들리시죠? 나 이번에 손절했어. 그러게, 나도 지금 빠져야 하나 고민이야. 댓글창은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도체주 반토막, 2차 전지 전고점 대비 70% 하락, 바이오주는 아예 거론조차 하기 싫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뉴스들, 사실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인가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자본주의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진짜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죠. 그때마다 투자를 접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그 시기에 꿋꿋이 버틴 사람들은요? 무섭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감정이 지금 여러분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게 만들고 있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고 나서 판단하세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코스피는 28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에서 공포를 느끼는 분들, 그 숫자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시겠죠? 당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동산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달러를 사재기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군중이 내던진 자산들을 조용히 주워 담은 소수는 그 후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세계 경제 붕괴, 공포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때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였어요. 저는 지금 미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이후 S&P 500은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정치적 사건, 전쟁, 유가 충격은 분명히 시장을 흔듭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 충격은 항상 일시적이었습니다. 기업은 전쟁 중에도 물건을 팔고 위기 중에도 혁신합니다. 인류가 성장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팔아야 하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불쾌하셨다면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겁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투기는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 산다는 것이고, 투자는 이 기업이 앞으로 더 가치 있어질 것이니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빚에는 이자가 붙고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언제까지 올라줘야 하는 기대가 생기는 순간 투자는 도박이 됩니다. 또 하나, 하루에도 수십 번 앱을 열어보며 호가창을 들여다보는 분들 계시죠?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불안의 확인 작업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팔 때, 현대차가 전기차를 팔 때, 여러분이 그 기업의 주주로서 이익을 함께 누리는 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기업과 동업하는 것이지 차트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업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동업 상대를 잘못 고르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나쁜 회사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코스피 200 ETF 하나만 사도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약 40%에 달합니다. 즉, ETF를 사면 반도체에 이미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성전자를 또 사고 하이닉스를 또 삽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반도체 업황 하나에 70에서 80%가 걸려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사이클이 심한 산업인지는 아시죠? 2022년 하이닉스 주가가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을 때 그걸 들고 버틴 분들 중 몇 분이나 끝까지 가셨나요? 내 노후 자금의 절반이 한 산업의 등락에 달려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분산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분산은 잠을 자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 자체는 어떨까요? 분산 투자를 해도 박스피에 갇힌 한국 시장에서 의미가 있냐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주식은 답이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코스피가 2000에서 2600 사이를 10년 넘게 오가며 박스피라는 별명이 붙었을 때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거든요. 첫째,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되면 기업은 더 이상 오너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경영할 수 없게 됩니다. 소액 주주 보호가 법제화되는 것이죠. 둘째,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퇴직연금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 수급 자체가 바뀝니다. 셋째,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를 장려하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길을 먼저 걸었습니다. 2013년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주식시장은 30년 만에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도 그 경로를 따라 구조적 조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사실 가장 강력한 투자는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한 달에 얼마를 쓰십니까? 학원비, 과외비, 교재비까지 합산하면 월 100만 원을 넘는 가정이 이젠 흔합니다. 그 돈으로 아이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요? 졸업하면 취업 경쟁, 취업하면 조직 생존 경쟁. 그 끝에 뭐가 있죠? AI가 이미 변호사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고 회계사가 하던 일을 알고리즘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능 점수로 줄 세우는 교육이 AI 시대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복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50만 원씩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 8% 복리로 20년을 가면 얼마가 될까요? 약 3억 원입니다. 연 10%라면 4억 원을 넘습니다. 같은 돈으로 20년 동안 학원을 보내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펙? 학벌? 그게 20년 후에도 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싯대를 가르치라는 말 아시죠? 저는 그 낚싯대가 금융 문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해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왜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돈 이야기를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오늘 우리 가게 얼마 벌었어? 이 회사 주가가 왜 올랐는지 알아? 를 이야기합니다. 돈은 더럽고 나쁜 것이 아니라 삶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라고 가르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돈 이야기를 꺼내면 속물 취급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치긴 하죠. 물가지수 공식이랑 GDP 개념 정도요. 정작 주식이 뭐고 복리가 무엇인지 분산 투자가 왜 필요한지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월급만 바라보며 노후를 걱정하는 수천만 명의 금융 문맹이 양산된 것이죠. 창업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내 노동이 아니라 내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짜 경제적 독립의 본질입니다. 남들이 그거 위험하다,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조용히 자기 길을 걷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서게 되는지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단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그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대박 종목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숨겨진 정보도 고수익 비법도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왜 유튜브를 하겠어요? 제가 드리려는 건 딱 하나, 습관입니다. 월급의 10%를 매달 자동이체로 적립식 ETF에 넣으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뉴스가 무섭든 아니든 그냥 넣으세요. 코스피가 폭락한 달에도 넣고 전쟁 뉴스가 터진 날에도 넣으세요. 그 기계적인 행동 하나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두 번째, 소비를 줄이세요. 구독 서비스, 배달 음식, 습관성 지출을 점검하세요. 한 달에 20만 원만 아껴서 투자하면 20년 후 1억이 넘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 주가 폭락이 아닙니다. 매달 세어나가는 20만 원짜리 소비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편하셨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편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5년 후에 오늘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영상 보기를 정말 잘했다고 하실지 그냥 넘겼는데 아쉽다고 하실지는 오늘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증권 어플을 열고 적립식 ETF를 설정하세요. 딱 5분이면 됩니다. 그 5분이 인생을 바꿉니다.